네, 안녕하세요.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잘 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이니스트에서 뱅크샐러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는 박미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제목은 어드밴스드 MVP로 MVP 패턴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발표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에 적어놓긴 했지만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MVP 구조를 사용하면서 개선했던 고민과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을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 사실 제가 잘못했던 실수들에 대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개선의 의미인데요. 제가 말한 개선은 MVP 패턴의 의도와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MVP 패턴을 구현할 줄 아는 것을 비기너라고 했을 때 이를 개선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어드밴스드, 그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아는 MVP 패턴에 대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VP 패턴은 코드를 모델, 뷰, 프레젠터의 구조로 나누는 패턴입니다. 뷰는 프레젠터하고 인터랙션하고 모델도 프레젠터하고 인터랙션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구글 샘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콘트랙트에서 뷰와 프레젠터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프래그먼트나 액티비티에서 해당 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프레젠터를 콘트랙트에서 정의한 인터페이스로 접근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젠터 클래스도 프레젠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콘트랙트에서 정의한 뷰의 인터페이스로 뷰를 접근합니다. 네, 이제 저는 MVP 패턴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MVP 패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아는데 그렇다면 MVP 패턴이 MVP 패턴을 다 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작성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온도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MVP 패턴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MVP 패턴은 MVC 패턴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MVC 패턴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MVC 패턴은 뷰, 컨트롤러, 모델의 구조를 갖고 각각 뷰에서 컨트롤러로, 컨트롤러에서 모델로, 그리고 모델에서 뷰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해 보이는 이 구조가 왜 힘들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MVC 구조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게 어려웠습니다. 액티비티가 뷰와 컨트롤의 역할을 모두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MVC 패턴에서는 XML을 뷰로 여기고 액티비티 혹은 프래그먼트를 컨트롤로 여기는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일견 깔끔해 보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모델에서 XML로 직접 접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후 오늘 발표에서 안드로이드 MVC 패턴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이 구조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렇게 모든 접근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컨트롤러 코드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정리하면 비대하고 복잡해지는 컨트롤러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려웠었고 그리고 많은 로직을 갖고 있는 컨트롤러가 안드로이드 의존성이 높아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MVP 패턴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왔는데요. 그 MVP 패턴의 두 가지 의도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뷰, 프레젠터, 모델의 역할을 더 분명히 분리해서 관심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뷰와 프레젠터를 느슨하게 인터페이스로 연결해서 안드로이드의 의존성을 프레젠터가 모르게 해서 프레젠터의 로직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도를 계속 염두에 두고 이후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도를 확인했으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가졌던 의문 혹은 고민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뷰의 코드량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제 우려와 그리고 또 뷰를 패시브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뷰의 코드가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우려는 기존 MVC 패턴에서 뷰가 XML만을 이야기했었는데 MVP 패턴으로 넘어오면서 XML과
액티비티가 모두 뷰의 영역이 되니 일견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뷰를 패시브하게 작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뷰를 패시브하게 작성하면 변동 가능성이 큰 UI로부터 로직을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유닛 테스트가 어려운 UI로부터 UI 로직을 분리해서 해당 로직에 대해서도 유닛 테스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패시브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패시브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뷰로부터 로직을 분리하는 겁니다. 왼쪽에 개선하기 전에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일부분 로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저의 인풋을 입력하는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해당 뷰가 가지고 있는 로직은 유닛 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오른쪽과 같이 변경하면 이제 해당 코드는 유저의 인풋만을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프레젠터로 넘어간 해당 로직도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한 점은 뷰가 프레젠터의 구조를 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왼쪽에 코드를 살펴보면 일견 추가적인 로직 없이 심플하게 프레젠터 함수로 호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뷰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저의 인풋을 전달하는 것 외에 뷰가 프레젠터에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프레젠터의 함수의 유닛 테스트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버튼의 동작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는 그 뷰가 어떤 프레젠터의 함수를 호출했는지를 미리 알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를 오른쪽과 같이 패시브하게 변경하면 뷰는 다시 유저의 인풋을 전달한다는 하나의 역할에 충실하고, 테스트 코드도 저희가 추가적인 다른 염두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뒤에 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이는 코드는 뷰가 패시브하게 호출하는 프레젠터의 함수 onCreate입니다. 해당 함수에서 뷰의 show 로딩을 호출하고, 뷰에서는 여러 뷰의 비지블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할 부분은 프레젠터를 호출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프레젠터에 의해 실행되는 뷰의 함수 내부에서도 로직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코드를 오른쪽처럼 수정함으로써 뷰의 스테이트 변경을 하나의 뷰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극단적으로 패시브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뷰의 상태의 변경을 여러 함수에서 진행될 경우에 뷰의 상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프레젠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저는 프레젠터 코드를 작성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프레젠터 코드는 분명히 테스트 코드가 쉽게 작성된다고 했었는데, 테스트 코드 작성이 왜 어렵지? 라는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갈수록 저희가 기능이 추가되면서 프레젠터의 코드가 복잡하고 비대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선 테스트 코드의 작성이 잘 안 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프레젠터 코드의 테스트 코드 작성이 어려웠던 이유는 안드로이드 API를 파라미터 또는 생성자를 통해서 내부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된 많은 경우가 뷰에 있는 모든 로직을 프레젠터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드로이드 의존성이 있는 로직까지 넘겨주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프레젠터의 해당 함수가 테스트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MVP 패턴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테스트의 용이성 때문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로직은 넘어가지만 정작 프레젠터의 테스트 코드는 작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방법에만 집중한 나머지 목적을 놓치는 실수를 한 거였고요. 두 번째로 프레젠터 코드가 복잡하고 비대해진다고 느꼈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MVC에서 MVP로 오면은 비대해진 컨트롤러 이슈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아까 썼던 그 안드로이드에서 MVC 패턴하고 그리고 MVP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정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델은 컨트롤러하고 통신하고 있고, 뷰도 컨트롤러하고 통신하고 있고, 프레젠터도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뷰와 모델 양쪽에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라고 하면은
그 MVC에서 뷰는 XML이었었고 그리고 MVP에서 뷰는 XML과 액티비티니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드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서 뷰를 최대한 패시브하게 작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로직이 프레젠터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 결과적으로 컨트롤러하고 프레젠터의 코드와 또는 코드의 양과 또는 코드 복잡도는 비슷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단순히 프레젠터로 바꾼다고 해서 기대해진 코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터가 가진 역할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프레젠터가 가진 역할을 나열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작성했던 프레젠터는 UI 로직도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와 도메인 로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뷰와 인터랙션도 하고 모델과 인터랙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UI 로직과 비즈니스 도메인 로직인데요. 특히 비즈니스 로직과 도메인 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그 양과 복잡도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도메인 로직의 역할을 저는 모델에게 위임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려했던 코드량이나 프레젠터에 우려했던 코드의 양이나 복잡도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프레젠터의 역할이 뷰를 그리기 위한 UI 로직 그 하나로 더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너뛴 것처럼 이야기했던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을 어떤 식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짚으면 모델은 단순히 클래스나 엔티티들이 아닌 하나의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도메인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 도메인과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은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거나 모디파이하는 레파지토리와 그 레파지토리의 결과를 가공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유즈 케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을 코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드가 갑자기 나와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위에 코드가 유즈 케이스입니다. 유즈 케이스에서는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정의한 레파지토리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get 함수를 통해서 그 유즈 케이스는 유저의 뱅크 어카운트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정의했던 레파지토리를 구현한 구현체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DB에서 가져오거나 또는 서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의존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코드를 짜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메인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테스트 코드를 짜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생각해본 결과 저는 이제 유즈 케이스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로직의 많은 부분을 레파지토리 구현체에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프레젠터에서 갖게 했습니다. 각각을 코드를 통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레파지토리 구현체에서 존재한다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et 유저 뱅크 어카운트의 경우 레파지토리와 유즈 케이스가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파지토리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고 그리고 유즈 케이스는 그 가져온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레파지토리를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그 get이라는 함수 외에 다른 함수들을 살펴보면은 유즈 케이스에 있어야 되는 로직들이 레파지토리 함수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et deleted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deleted를 가져오지는지에 대해서는 유즈 케이스는 전혀 모르고 그 레파지토리를 구현한 구현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로직을 가지고 있고 그 로직에 따라서 get deleted를 가져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get hidden이라고 했을 때도 이게 유즈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레파지토리를 구현한 구현체 함수 내부에서 알 수 없는 로직을 통해서 감춰진 유저 뱅크 어카운트를 받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게 되는데요. 레파지토리 구현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 API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뷰를 패시브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면서 언급드렸던 건데 프레젠트에서 테스트해야 되는 로직을 뷰의 함수로 위임하는 것과 비슷한 실수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유즈 케이스에서 있어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이 프레젠터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유즈 케이스의 좋은 케이스가 바로 왼쪽의 코드입니다. 왼쪽의 코드를 살펴보시면 유즈 케이스 내부에서 레퍼지토리끼리의 결합과 또는 데이터 가공이 유즈 케이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짠 케이스를 살펴보시면요. 유즈 케이스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결과를 실행만 하고 그 결과 실행 이후 다른 유즈 케이스를 실행하거나 하는 로직들을 프레젠트에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레퍼지토리끼리의 결합과 데이터 가공이 실질적으로 유즈 케이스 내부가 아닌 프레젠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프레젠트의 코드의 양과 복잡도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뷰와 프레젠터와 모델 이외에 제가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면서도 의문점이 든 게 있었었는데요. 앞서 말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저희가 MVP 패턴을 도입한 이유 중 하나였던 유닛 테스트의 용이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이슈를 추가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테스트 코드의 유지 보수가 어렵다. 혹시 테스트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테스트 코드를 꼼꼼하게 작성했는데 내가 엔티티의 값 하나를 변경하니까 많은 테스트 코드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엔티티 하나를 수정했다고 이 많은 테스트 코드를 수정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너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CI 통과를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양심으로 투두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또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를 위해서 별수의 의미 없는 값을 선언하거나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핸드폰 번호에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었거든요. 또는 의미 없는 객체를 생성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미 없는 객체에서 엔티티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또 케이스 1의 상황이 재현이 되죠. 이런 불편함은 왜 생길까요? 테스트 작성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 고생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고진감래가 되는지 라고 저는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의미 없는 객체 변수를 왜 생성해야 될까? 마땅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객체와 변수를 아무 값이나 설정해도 왜 괜찮지? 여기서 조금 생각을 이어나갔더니 프레젠트에서는 해당 파라미터와 관련된 로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즉, 알 필요가 없던 정보를 프레젠터가 알게 했던 거죠.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프레젠터에 on 버튼 크리에이트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그 구체화된 유저 익스펜스 트랜잭션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다면 프레젠터는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그 유저 익스펜스 트랜잭션의 세부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또 만약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없는 객체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 익스펜스 트랜잭션을 추상화한 유저 트랜잭션이랑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터의 함수도 프레젠터 함수의 파라미터도 그 콘크리트했던 유저 익스펜스 트랜잭션이 아니라 저희가 추상화한 유저 트랜잭션을 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프레젠터 내부에서 세부적인 정보를 뺀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 그러니까 어떤 유저 트랜지션이라는 덩어리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작성 시에도 불필요한 객체를 생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현체인 더불어서 만약에 구현체인 유저 익스펜스 트랜잭션의 엔티티가 변경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겪었던 그 전체적인 테스트 코드를 수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한번 서머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앞서 말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 디자인 패턴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다양한 패턴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패턴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내 문제 상황과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턴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만약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했던 실수처럼 방법에 집중하다 보면 본래의 의도를 잃기가 쉽고
그리고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구현한 그 코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MVP 구조에 짰다 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엠넷 로직들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UI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더 명확하게 역할 구분을 하려 하고 있다 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유닛 테스트의 유지 보수성이나 또는 프레젠터 코드의 테스트 용이성을 위해서 순수 함수나 또 UI 테스트 코드 또는 프레젠터가 재사용이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세션이 끝난 뒤에 QA 하는 장소에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